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한의원 김윤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녹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녹용은 사실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좋은 약이라고 알고 있고 또 비싼 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녹용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동의보감을 보면 녹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녹용은 신장의 양기를 보강하고 정열을 보충하며 또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80세까지 장수했던 영조도 녹용을 굉장히 애용을 했다고 해요. 현대의학에서도 녹용이 요즘에는 효능이 입증된 좋은 약입니다. 녹용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혀를 보충하거나 우리 근골, 근육과 뼈를 보충해주는 역할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복과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면역력, 우리가 이제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하죠. 저는 면역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회복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오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회복하는 능력, 회복력을 올려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녹용은 재생을 시키는 성분들이, 유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력을 올려주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용은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녹용을 보면 우리가 뿌리 끝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보통 하루에 1cm에서 2cm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요. 청소년들 뼈를 봤을 때 뼈의 끝부분에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도 뼈의 끝부분에서 성장을 조금씩 하게 되거든요. 그 성장판이 열려 있는 부분에서. 녹용도 마찬가지로 녹용의 뿔 끝부분에서 조금씩 녹용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 중에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하거든요. 녹용의 유효 성분 중에 IGF-1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성장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IGF-1이라는 성장인자는 연골에서 뼈가 성장하게끔, 자라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뼈를 자라나게 해서 성장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회복을 시키는, 재생을 시키는, 세포가 손상됐을 때 재생을 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IGF-1이라는 인자는 성장과 회복에 둘 다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자녀들 키 때문에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감기에 걸리거나 이 면역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IGF-1이라는 성분은 결국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녹용을 가져왔습니다. 녹용은 사슴 한 마리에서 지금 나오는 뿔 전체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 뿔을 단면으로 자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녹용은 부위를 나눌 때 하대, 중대, 상대, 분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 하대, 중대, 상대, 분꼴. 근데 이 부위별로 조금씩 쓰임새가 달라요. 보시면 녹용은 밑에서 보통 이렇게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뿔 끝부분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뿔의 끝부분에서 녹용이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 성분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가장 윗부분인 분꼴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녹용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아랫부분에 보면은 딱딱해요. 만져봤을 때도 딱딱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 사골국물에 들어있는 그 사골 있죠. 그 사골을 끓인 것 같은 그 뼈 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구멍도 이렇게 송송 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이쪽 부분은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요. 구멍도 없고 뭔가 매끈한 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직이 치밀하고 연하고 유해 성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밑에 부분은 무기질, 그 다음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밑에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분들의 관절 문제 또는 골다공증, 이런 뼈와 관련된, 관절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를 할 때는 밑에 부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용을 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 면역, 회복을 돕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상대 이상, 이왕이면 분꼴,
녹용을 쓰는 게 좋죠. 아까 전에 애들한테도 성장기 있는 애들한테도 녹용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녹용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분꼴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분꼴을 사용하지 굳이 이걸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녹용은 이 뿔 하나 말고 부위별로 구매를 하게 돼요. 한의원에 약으로 녹용이 들어올 때도 보통 부위별로 이제 약이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아래쪽, 이제 골화가 많이 되어 있는 아래쪽의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위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과 면역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항상 윗부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사실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분꼴 한 조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봤을 때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용이 성장을 할 때 이쪽에 있는 끝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애들 뼈를 보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 끝부분에 이렇게 한 부위가 더 있어요. 네, 그게 성장판이거든요. 근데 그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녹용에서도 이 뿔의 끝부분인 분꼴이 성장판과 같은 역할을 해요. 녹용의 분꼴과 성장판이 비슷한 부위다라는 근거를 제가 해외 논문에서 찾아봤는데요. 녹용은 포유류의 부속기관 중에 유일하게 매년 재생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뿔을 자르고 나면 그 부위에 새로운 뿔이 나와요. 그래서 매년 채취가 가능한 거거든요. 녹용은 하루에 1에서 2cm까지도 자라납니다. 포유류 성장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해요. 그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녹용의 뿔 끝부분인 분꼴에 있는 성장 줄기세포라고 해요. 이 줄기세포들은 뼈와 연골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데요. 사람 성장판에서 나타나는 연골 성장 및 골 형성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처럼 위에 있는 녹용 단면과 아래에 있는 사람 성장판 단면을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논문을 보면 실제로 녹용의 뿔 끝부분, 분꼴과 새끼지의 허벅지뼈의 성장판과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 인자가 다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고, 사람으로 따졌을 때 이 성장판과 같은 분꼴을 복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유해성분 자체가 사람 성장판에서 작용하는 유해성분과 흡사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녹용을 복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분꼴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녹용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녹용을 먹었을 때 성호르몬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은 어떤지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녹용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 후에 혈중에 성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성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장을 위해서 많이 먹는 우유를 복용했을 때는 성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이잖아요. 우유는 성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지만 녹용의 경우는 성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지 않는데도 의심을 한다는 거는 말이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녹용을 복용을 시킬 때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용은 특별히 언제부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실제로 저희 애기가 첫째는 7살, 둘째는 2살인데 저희 첫째는 녹용 및 이제 약을 3개월부터, 생후 3개월부터 사실 복용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 약이 사실 녹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녹용과 어떤 약재가 같이 조합이 되느냐가 사실 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한테, 그 아이 체질에 맞는 약을 쓰고 거기에다 녹용이 더해졌을 때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녹용 자체보다도 녹용과 같이 들어가는 처방, 약재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용은 회복과 성장에 굉장히 필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녹용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쓰임새에 맞게 녹용을 써야 되고, 녹용을 쓸 때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부위도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분꼴, 재생과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꼴 반드시 한번 복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성장기에 있으신 청소년들이나 소아, 성장기 골든타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때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나서 키가 안 커서 그때 복용하면 늦습니다. 꼭 성장기 때 복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